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주부터 시리즈로 공매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나갈 박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한 후 낙찰을 받아서 그 물건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까지 궁금한 점이 많으셨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칼럼니스트 박동현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희정 씨와 온비드 공매 관련하여 입찰과 낙찰 이후 출구 전략까지 그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답사까지도 한번 우리 회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희정 씨도 좋은 물건 낙찰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풀 공매 강의 첫 시간. 우선 공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원장님, 도대체 공매가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가요? 그렇죠. 공매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투자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바빠요. 특히 직장인들 분들 같으면. 그래서 우리 온비드 공매는 온라인 시스템이라서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법원 경매 같이 이제 입찰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바쁜 시대에 온비드 공매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출입이 좀 이제 제한이 되거나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에도 우리 법원 같이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쪽에 혼자 할 수 있는 이제 입찰 방식이니까 많은 관심을 또 가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라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혹시 희정 씨는 온비드와 공매와 캠코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네? 뭐라고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걸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셔요. 이제 처음 온비드를 접하시는 분들은 온비드가 무엇이냐, 캠코는 무엇이냐, 자산관리공사는 무엇이냐 라는 건데, 이런 용어들을 오늘 정리를 한번 좀 해보고요. 그리고 온비드에서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뭐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원장님, 가장 눈에 띄는 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글자가 눈에 띄는데 저 두 개의 차이점이 있나요? 캠코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캠코는 뭐 하는 데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뭐 하는 데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고. 보시면 여기 캠코라는 데가 있어요. 캠코라.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회사고,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온비드라는 전자로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전자로. 우리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이제 법원 경매도 이제 많이 접했고, 뭐 우리 희정 씨도 법원 경매로 입찰을 해보셨잖아요. 네. 예. 근데 온비드 공매는 법원에 가지 않아요. 예. 전자로 입찰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그러면 저는 지금 울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편안하게 굳이 서울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온비드 저걸 그렇죠. 활용을 해서 제가 입찰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물론 이제 답사는 주말에 뭐 바쁘다라고 하면 주말에 가시면 되겠고, 입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에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모바일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시고, 또 물론 이제 뭐 직장이나 집에서 일반 컴퓨터로도 뭐 노트북으로도 다 활용을 해서 입찰을 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캠코는 같은 말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드라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온비드라는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어떤 물건들을 입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자, 오른쪽 화면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압류재산이
국공유 재산이 있어요. 이용기간 재산도 있고 유입수탁 재산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온비드라는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입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온비드라는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압류재산을 입찰을 할 수가 있고 국공유 재산도 입찰할 수 있고 이용기간 재산도 입찰할 수 있고 유입수탁 재산도 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류재산이 뭔지 국공유 재산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또 다음 시간 되면 이제 이런 입찰 물건들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압류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압류재산은 나라 세금을 이제 체납한 거에 안 낸 거예요. 자, 그럴 때 나라에서도 재정을 확보해야 되고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받는 방법이 가서 주세요 하면 주니까 안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상 압류재산 대상을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공매라는 나라에서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매라는 절차를 진행을 시킵니다.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라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비드에서 매각을 한 다음에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인들이 이제 세금을 체납한 거잖아요. 그래서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 매각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물건들이 뭐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에서 말하는 이제 토지, 뭐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권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온비드에서 나오는 물건 중에서 압류재산 물건도 우리가 입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법원 경매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네. 예, 법원 경매는 우리가 뭐 대출을 했다든지 또 개인들 간의 채권 채무를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건데, 온비드 경매는 법원 경매와 다르게 나라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래서 나라에서도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매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나라에서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온비드라는 시스템에 올려서 매각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온비드에서 압류재산 물건 앞으로 나온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권리도 한번 알아보시고 입찰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요, 국유지, 공유지 재산 물건들도 우리 온비드 시스템에서 입찰하고, 또 특이한 점은 법원 경매와 다르게 임대 물건이 있어요. 법원은 임대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온비드 공매는 임대 물건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임대라면은 제가 월세나 아니면은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빌려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나라에서도 토지가 있고 국유지, 그다음 공유지, 지자체에서도 토지가 있어요. 이걸 온비드 시스템에 올려서 매각 이제 파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임대 세 놓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특히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인근에 농지가 이제 임대가 나왔다면 이제 주말에 가서 뭐 상추, 배추 심고 할 수 있는, 또 아이들 같이 가서 그렇게 한번 주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금액이 비싸진 않습니다. 비싸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대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희정 씨가 말씀하신 것 같이 임대 물건, 나라의 토지다 아니면 지방자치 토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매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우리 온비드 공매에서 수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와는 이제 좀 느낌이 완전히 좀 많이 다르죠. 네. 국가나 지자체에서 소유하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다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개인 토지를 매매로 사기도 하고 입찰하기도 하잖아요, 경매로. 그런데 지금 온비드 공매에서는 나라 토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라 토지를 사거나 임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지는 권리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권리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권리 확인의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담당 이 온비더에 가면 항상 온비더 그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요. 물건 담당하시는 분이 그분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궁금한 거 여쭤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압류재산은 개인들이 나라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된 거긴 하지만은 혹시 그분들이 주거용 같으면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토지 같으면 다른 대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전한 거 뭐 설정을 했다든지. 자, 그럴 경우 물론 지상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럴 경우에는 권리 확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권리 확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압류재산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국유지 공유지 재산은 특별히 권리 확인을 물론 현장에 가서 확인해봐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권리 문제는 당연히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국유지 공유지 재산을 먼저 접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용기간 재산입니다. 이 이용기간 재산은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법원 경매와 이제 완전 좀 다른 거죠. 뭐냐면 법원 경매는 개인들 간 채권 채무를 정리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부동산이 많죠. 네. 물론 이제 법원 경매 중에서 압류된 물건들도 있어요. 압류된 물건, 압류된 물건도 있어서 이제 현장에 가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또 진행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온비더 공매에서는 이용기간에서 이제 나온 물건들 중에서 부동산 아닌 동산들도 많습니다. 동산들. 이제 예전에 언뜻 들었는데 조랑말 이런 것도 나왔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용기간 재산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뭐 흑염소도 나옵니다. 흑염소, 뭐 소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그래서 이용기간이라는 게 뭐 여기는 화면에는 철도공사라고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철도공사뿐만 아니고 우리 울산 같으면 울산에서 뭐 이제 관리하는 이제 뭐 시설관리 공단 뭐 그런 데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연구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연구소 그리고 또 학교 이런 게 이제 다 그 이용기간 재산이에요. 이용기간 재산. 자, 이런 것들을 뭐 일반 시장에서 마트에서 아니면 법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온비더 공매에서 이런 물건들을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고 주로 이제 공공기관 물건들 같으면 특히 이제 우리 온비더 공매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동차. 그래서 이용기관에서 나오는 자동차들 그리고 물론 이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나오는 자동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관 물건들도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물건들 종류가 많고 제가 울산에 있으니까 한 번씩 이제 그 우리 울산 대공원 놀러 가보셨어요? 네, 울산 대공원 자주 가봤죠. 네, 무슨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동을 많이 안 하는데 울산 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가면 뭐 자판기도 있어요. 자판기도 있고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아이들 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파는 뭐 매점 뭐 이런 것도 있죠. 가게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그 온비더 시스템에 올려놓고 이제 매각으로 해서 아니면은 이제 임대로 해서 이제 낙찰 이후에 이제 뭐 몇 년 동안 물론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입찰하실 때 어떤 조건으로 입찰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온비더 내용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입찰을 해보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 내용이 모른다라고 하면 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거나 담당자와 확인을 꼭 해보시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의사항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캠코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이제 기관들이 이전해서 하는 이제 유입 재산이나 또 위탁 수탁할 수 있는 이런 재산, 유입 수탁 재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리고 요즘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경주에 빌라, 원룸 이런 것들이 여러 채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캠코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위탁하거나 수탁해서 하는 이제 유입 수탁 재산인 것들이죠.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우리 그 권리 문제 확인이 어렵다라고 해서 보통 국공유를 재산 투자를 많이 먼저 하십니다. 먼저 하시고 이 온비들 투자 많이 하시고 암유재산도 투자를 합니다만은 암유재산은 권리 문제가 있으니까요. 공부를 조금 하셔가지고 투자 관련 내용을 좀 공부하신다면 암유재산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유용기간 재산 동산들이 많다라는 거고 또 임대 나온 물건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온비도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다르게 임대도 활용을 좀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권리 문제가 없는 국유지, 공유지, 나라 토지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첫째 시간에 정리를 해드린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온비도 공매 중에서 압류재산, 국공유재산, 이용기간 재산, 유입수탁재산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입찰하실 때 이제 압류재산인지 국공유재산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또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네, 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는 당장 온비드에 들어가서 국공유재산 제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오늘 첫째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우리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도 이제 입찰하는 과정도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도 이렇게 같이 우리 희정 씨와 편하게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또 투자하고 또 해야 되니까. 꼭 경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바쁘신데 자산을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공매에 대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씩 이렇게 알아나가고 그렇게 한다면 2021년 이제 1월 달인데요. 2022, 2023 이렇게 좀 더 기대해 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본 내용, 공매에 대해서 기본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다음 시간에 내용을 더 듣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 다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탑플러스 경매학원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같이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동일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진행될 경매 물건 소개도 벌써 기대가 되네요. 탑플 공매 유튜브 제1강 공매가 뭐니? 다들 공매가 뭔지 잘 아셨나요? 공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탑플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원장님과 함께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